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거짓말과 그의 재단이 연루된 부패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빅토르 오르반이 왜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키이우와 브뤼셀을 비방하는 전략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본인은 수년간 헝가리 국민들에게 값싼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함으로써 연료와 공공요금 가격을 아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비싼 비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이웃 체코에서는 석유 가격이 러시아산 석유를 훨씬 더 싸게 사는 헝가리보다 18%나 더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헝가리 예산에서 막대한 금액을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러시아 에너지원만을 구매함으로써 말이죠. 실제로 헝가리는 예산 책정 시 중부 유럽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절약된 것처럼 보였던 그 돈 말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모든 돈이 조용히 나라의 최대 석유 회사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수익을 특별기금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 기금들은 빅토르 오르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헝가리는 러시아산 저렴한 석유를 들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나라의 연료 가격은 왜인지 값싼 석유를 사지 않는 이웃 체코보다 18%나 더 비쌉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빅토르 오르반이 단순히 유럽에서 크렘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재정적인 요소와 빅토르 오르반 개인의 이해관계도 있다는 점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대체 공급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정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웃 국가인 크로아티아는 이미 4년 전부터 우리에게는 아드리아에서 헝가리로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이 있고 헝가리에 필요한 석유의 100%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은 크로아티아 송유관이 비싸고 신뢰할 수 없으며 헝가리인에게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이유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면서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저렴한 석유 덕분에 헝가리에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연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헝가리 국민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럽 공공정책연구소 민주주의 연구센터가 오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5년 헝가리의 국내 연료 가격이 이웃 체코보다 평균 18%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부다페스트가 여전히 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프라하는 더 비싼 비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체코가 더 비싼 원유를 사기 때문에 그곳의 연료 가격이 더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빅토르 오르반이 헝가리인들에게 매우 저렴한 연료를 제공해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이스턴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 연구는 유럽 전체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면 헝가리인들에게 연료가 더 저렴해진다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렴한 원유를 사서 비싼 연료로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차익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알겠어요. 저렴한 원유를 사서 훨씬 비싼 연료로 팔고 그 차익이 생기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이 절감된 이익은 주로 헝가리의 석유 대기업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3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즉, 모든 초과 이익이 헝가리 석유 대기업에게 남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헝가리 소비자들은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한 이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단순히 석유를 연료로 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를 더 비싼 가격에 다른 브랜드로 바꿔서 되팔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즉, 헝가리는 러시아산 석유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셈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연구센터 보고서의 인용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렴한 석유를 재판매해서 얻은 이익은 독점 공급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는 초과 이익의 형태로 빅토르 오르반이 만든 국가 장악 네트워크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센터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헝가리에는 회사가 이익을 이전하는 여러 기금이 존재하며 이 모든 기금이 빅토르 오르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 돈이 오르반과 그의 조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연대기를 제시해서 오르반이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거의 4년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을 끊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2년에 유럽연합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체코, 즉 에너지 공급 면에서 러시아에 특히 의존적인 중앙유럽의 세 나라의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 규칙의 예외를 두고 그들에게 신속히 의존도를 줄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 나라 중에서 오직 체코만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완전히 중단했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의 제재 예외를 이용해 오히려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석유를 유일하게 포기한 체코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헝가리보다 18% 저렴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헝가리의 원유 수입 중 92% 이상 이 러시아산이었으며 이는 침공 이전의 61%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이 두 개의 러시아 석유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자 빅토르 오르반은 곧바로 백악관을 찾아가 1년간 제재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르반은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르반은 도널드 트럼프를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는 헝가리에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오르반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드루즈바 송유관으로만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하지만 트럼프는 크로아티아가 바다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 아드리아에서 헝가리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이 크로아티아 전역을 통과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연구센터는 헝가리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은 상업적이거나 물류적인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인용문입니다. 대체 공급 경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유럽연합 제재에서의 일시적인 예외를 제재 체제의 영구적인 허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주장이 나옵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러시아산 원유로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크로아티아를 지나는 아드리아 송유관에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드리아 송유관을 통해서는 강조하지만 아드리아 해안에서 러시아산이 아닌 원유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드리아 송유관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송유관의 운송 요금이 우크라이나의 전투 지역을 통과하는 드루즈바 송유관보다 1.7배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2배나 저렴합니다. 하지만 오르반은 이런 모든 농어에 관심이 없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고서에서 인용한 결론입니다. MOL4는 러시아산 원유를 상당한 할인 가격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 회사가 여전히 다른 지역 시장의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한편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관련된 세 개의 펀드가 MOL 주식의 31%를 통제하고 있어 초과 이익이 헝가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장악 네트워크 중 일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빅토르 오르반에게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제재 예외가 주로 오르반과 트럼프의 관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양국 관계 황금 시대를 선언하며 오르반에게 헝가리의 성공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르반이 총리로 남아있는 한 그렇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해 예외를 유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체코는 이미 오래전에 러시아산 석유 없이도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소비자 가격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계좌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